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재판을 맡은 이진관 재판장이 오늘 피고인 박 전 장관에게 압박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계엄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봤는지를 핵심적으로 물었습니다. 계엄 관련 지시와 명령에 따를 생각이 없다며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하는 걸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자신이라면 창피해서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회의를 주재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해온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법 전문가로서 법률적 문제점을 몰랐는지도 캐물었습니다.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재판 증인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 들어간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나왔는데 박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하는 걸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얘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 국무회의 등 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본 사람으로서 문제의식을 더 가졌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요건을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증인 신문에 앞서서 피고인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피고인 지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네. 저번 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제가 다른 분들이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또 밖에 나와서 대접견실에서도 저희 행동을 CCTV를 통해서 봤더니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로 그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받을 때에 그 말씀들을 안 드렸다고 해서 조사받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께서 그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12.3 비상계엄의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문에 조항이 어떻고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제가 첫날 우리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그 당시 상황도 있지만 그 이후로 언론 보도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요건을 제대로 제가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어떤 입장이란 말씀이신가요? 법률적으로 조건을 하나하나 이게 조항에 맞다 안 맞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맞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날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상황에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계엄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갖고 갈 수는 없다 하는 쪽으로 계엄을 하시지 못하게 막는 데 전부 다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거라 다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재판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나머지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 안 한다에 저희들이 하시면 안 된다고만 했지 그 나머지 내용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법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재판부에서 23년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정질서 혼란을 야기해 국민께 송구스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내용과 실행 계획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이 지시 문건을 수령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두 사람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증언과 선서를 거부하는 이 전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그건 알아서 부과할 하십시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음 재판부터 류역 전 법무부 감찰관과 배상업 전 출입국 본부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이 재판장은 박 전 장관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